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돈 없어 아들, 딸을 판다. 저는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처음에 무슨 조선시대 무슨 사건 뭐 이런 거였는 줄 알았는데, 자, 공 기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글입니다. 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제 아들을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먼저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에는 남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사정이 힘들어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. 뭐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 이렇게까지 적어져 있었고요. 곧 4분 뒤에 본인의 딸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. 이 글에는 이제 여자아이의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서 형편이 부족해서 뭐 우리 집 아들과 딸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글이 써 있었고요. 심지어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, 이거 진짜 부모가 올린 거 맞나요, 이거? 일단 저 해당 글은 이 회원들이 신고를 하면서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.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.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이 누리꾼들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더니 저 연락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? 나에게 연락이 네네. 달라. 실제로 저 사람은 부모는 맞는데 도용당했다. 이렇게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 연락처에 있는 저 아이들의 부모가 올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부모는 피해자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걸로 파악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경찰은 그 해당 추정, 그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연락처 등을 확보한 상태고요. 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찰서가 아닌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니, 도대체 그러면 누가 무슨 이유로 저런 고약한 짓을 했다는 걸까요?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를 도용당해서 그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올렸다라는 지금 내용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. 네. 이 피해자 얘기로는 어떤 사람이 중고나라에 중고 지게차를 판매한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이게 절반 가격이길래 이거 나 좀 알아봐야겠다.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기였던 것 같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 게시물 댓글에다가 이건 사기다. 이렇게 댓글 달았더니 이 지게차를 팔려고 했던 소위 말하는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럼 연락처 같은 거 있으니까 연락처에다가 또 요즘에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 가족 사진들 많이 해놓잖아요. 네네네네. 거기 있는 사진들을 도용해서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. 교수님, 와, 이런 심리는 도대체 또 뭘까요, 도대체? 어? 이게 사실은 이 당사자 간의 문제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복수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정말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지금 같이 개입을 시킨 아니 이런 근데 어차피 범죄죠. 자기가 먼저 저 주장이 맞다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데, 잘못을 자기가 먼저 한 건데, 그렇죠. 그걸 그건 지적했다고 당연히,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진짜? 당연히 자기가 처벌받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이죠. 예.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이렇게 이제 아이들, 가족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런 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한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요. 이건 정말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, 당연히. 예. 근데 이렇게 자식을 판매할 정도로 뭐 파렴치한 자신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잡혔어요, 용의자가. 네.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? 일단 단순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. 예전에 이제 미네르바 사건 때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 판단이 나면서 단순 허위 사실은 안 되는데 이 사실은 이 글을 올려놓으면 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? 아이를 팔려고 한 사람이 되죠. 아주 뭐 파렴치한이 인두껍을 되잖아요. 쓴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입니다.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. 거기다가 또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장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. 아이고야, 예. 근데 물론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준비했다라면 그분에 대한 예비나 미수죄도 가능할 상황이니까요. 이거는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연락처, 아이들의 사진까지 지금 가해자로 추정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훨씬 또 심정적으로도 힘들 거란 말이죠. 이거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거를 해서 엄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.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비슷한 게 제가 사건 반장 첫 주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
네, 맞습니다.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러니까요. 장애인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글에는 되게 어린 앳된 얼굴의 청소년의 이제 사진이 하나 첨부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었는데요. 경찰 수사 결과 이 글을 올린 사람 바로 10대 소년이었습니다. 20대 소년 장애인이 아닌 본인의 친구를 그냥 사진을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었는데요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글쓴이는 한 이용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, 이런 장난은 좀 심하다라고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나는 뭐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, 이런 생일을 지나지 않았다, 이런 댓글까지 달아서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.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 결과 청소년 상담기관에 연계해서 보호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야, 저 보십시오. 촉법 크크크크 생일 안 지남 크크크크. 야, 참. 아니 근데 변호사님, 제가 이 사건 반장 시작한 지 한 달 채 안 되는 동안에 벌써 이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거 한 두세 번 다루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뭐 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, 이거? 일단 처음부터 글을 올리는 걸 막을 방법은 좀 없을 것 같고요.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댓글 다면 갑자기 삭제된 글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어로 등록돼 있는 것들을 쓰면 AI가 자동으로 걸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하게 되는데,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전에 당근마켓도 그렇고 중고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잘못된 댓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삭제하고 이런 게시물 삭제하는 거는 하는 건데요. 이제 AI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야겠다는 그 입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아들, 딸 판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올 거는 예상이 되세요? 아, 솔직히 뭐 안 해봤잖아요, 예상은. 그렇죠. 예.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건만을 소개할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까지 걸러낼 시스템까지 아직 갖춰내지 못했던 거고요.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런 반인륜적인 게시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AI를 고도화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기발한 소위 말하는 범죄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에 대해 자꾸 기술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 좀 안타깝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